여수에서 남쪽으로 40km, 금오열도를 이루는 섬 중에 가장 먼 바다에 자리한 섬이 있습니다. 솔개의 모양을 닮아 연도라는 이름을 얻은 섬. 섬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섬, 연도로 갑니다. 여수항에서 뱃길로 2시간, 푸른 바다를 달려가면 포근하게 맞이해주는 섬, 연도입니다. 연도의 자연과 문화를 찾아 섬 여행을 떠나온 이가 있으니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 위원입니다. 섬의 모양이 솔개를 닮아서 소리도라고 부르고 주민들도 소리도 그래서 이제 소리도 등대가 또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주로 지금 밭농사로는 방풍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또 어업도 활발하게 그래도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로 아껴둔 아름다운 섬이 바로 이곳 남면의 연도라는 섬입니다. 섬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섬 전문가와 함께 연도의 속살을 하나씩 벗겨볼까요? 5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연도는 42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도에서 첫 번째 도착한 마을은 역포라는 마을인데요. 이 동네는 이제 배가 막 닿는 그 마을이고 여전히 지금 이 후박나무 숲이랑 주변 경관이 조화롭게 잘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돌담들도 좋고요. 오랜만에 또 여기 또 주민들도 보이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자리가 좋은데 잡고 사시네요. 어머니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5년. 45년. 모르고. 요 뒤에가 제당인 예, 예. 맞죠? 예. 이제 보름 되면 이런 매구 치고. 예. 지금은 안 한 지 안 하죠. 얼마 오래됐죠? 안 한 지. 마을 뒤편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당집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당집이 이렇게 남아있는 데가 섬 지역에서도 드문데요. 중당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마을에 공동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제관 부부가 음식을 즉 제물을 장만하고 준비하던 곳이고 아마 이 동네는 정월 보름에 마을 공동 제사를 모시고 마을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들을 예전에는 오셨었는데 지금은 좀 단절된 것 같고요. 신사 중축 기념비라고 일제강점기 때도 마을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 당제를 계속 지속시키고자 어떻게 고육지책으로 신사라는 표현을 써서 계속 보존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섬마을 사람들의 역사를 품고 있는 숲을 뒤로하고 연도의 상징 소리도 등대로 향해 봅니다. 소리도 등대 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소리도 등대 우리 연도의 명소죠. 우리 이생진 시인님이 이 소리도 등대 가는 길 시도 남겨놓으셨어요. 덕포마을 와서 돌담집에 등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여쭤봤다. 전신주를 따라가시오. 전신주도 그리 가오. 이렇게 식기를 남기시기도 한 그런 길입니다. 이생진 시인은 또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눈두렁 지나 솔밭을 넘어 검은 동백숲길을 뚫고 가면 하얀 집, 그 집이 내 집 같은데 아무도 없다 라고요.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소리도 등대. 1910년 첫 불을 밝힌 이후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직하게 자리를 지켜온 등대는 바다를 오가는 뱃사람들에게 든든한 이정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리도 분들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연도를 와보고 싶은 분들도 꼭 들린다는 이 소리도 등대인데요. 남해안 일대에서 여러 어선들이 작업을 하고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바로 소리도 등대입니다. 등대 옆 소룡단은 용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기암괴석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다듬어진 몽돌 해변입니다. 한적한 바닷가를 걷다 보면 투명한 물빛에 매료돼 세상살이의 버거움은 잊게 되죠. 연도는 또 해녀가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차린 밥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 바퀴 둘러봤으니까 또 푸짐한 상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바다가 내어준 풍성함과 연도 안악의 손맛이 깃든 밥상 기대해볼까요? 이야, 어마어마한 밥상이 또 펼쳐져 있네요. 바다 내음이 물씬 나는 연도의 해녀 밥상. 향긋한 전복과 자연산 홍합, 굴소와 소라까지 바다를 통째로 옮겨온 것 같은데요. 신선함은 기본이고 섬의 인심까지 담긴 행복한 만찬입니다. 네, 우리 연도에서만 특별히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게 동네에서는 썹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산 홍합인데요. 이 철에는 참 귀한 거기도 한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식감이 쫄깃쫄깃하고요. 입안 가득 뭐랄까요, 이 청정한 바다의 향기가 좀 머금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섬마을 밥상이 안겨준 만족감을 음미하며 마을의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도의 5개 마을 중 가장 큰 연도 마을에서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데요. 회장님, 어이구, 반갑습니다. 예. 지금도 이장님 하고 계신가요?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동네 이장으로서는 정말 천군 만만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자식같이 본인이 일을 하러 챙겨주니까 저로서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을에 대한 발전 고민이 엄청 많으셨는데 우리 출장 소장님 모셔가지고 아주 천군만마를 만나셨네. 아이고. 이제. 다 잘해주시니까 에... 특히나 또 먹을 것도 많이 주시니까 섬에 오셔서 살 많이 찌셨겠네. 아유, 예. 8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줄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근래 와서는 그 관광 오셨다가 낚시로 오셨다가 보시고 기능 기촌을 하신 분들이 10여 명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그러면 뭐가 좋아서 이 연도에 살게 되셨답니까? 본인들이 와서 보니까 네. 인심도 좋고 인심 좋고 지역민들이 선하고 선하고 또 공기도 맑고 맑고 낚시하기도 포인트도 좋고 낚시도 여러 좋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도 들어오셔가지고 생활해 보시니까 이것저것 주민들하고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각나시고 그러시겠어요. 가장 큰 거는 주민들이 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도가 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요. 최근에 여기가 국립공원 명품 마을로 또 선정된 곳이 있다면서요. 예, 우리 덕포마을이 명품 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면 뭐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지 뭐 지붕을 아름답게 꾸며놨든지 길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면 저도 덕포마을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이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보시죠. 한적하고 안락한 포구 마을 덕포. 지난 2015년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더욱 살기 편안한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야, 우리 덕포마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덕포마을이 명품 마을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 에너지- 지붕도 예. 하늘색으로 전부 칠하시고. 예,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태양광 아, 발전소도 만들어 놔가지고 덕포마을은 전기료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예. 예. 외지에서 살러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어요? 예, 외지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7년 전 서울에서 연도로 귀촌해 살고 있는 주민을 찾아가 봅니다. 잘 갖고 노셨네요.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맥가이버로도 유명하시다네요. 거기 계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꼭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연도 맥가이버셔가지고 처음에 이 덕포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여름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바다낚시 오는데 여수에 와가지고 가장 먼 데 가는 표주세 한 게 소리도 펴고 여기서 가장 먼 데로 온 게 덕포. 덕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밤 낚시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되게 좋은 게 수도, 전기, 참 여러 가지 인터넷도 잘 되고. 그래서 참 살기가 좋은데 또 평안해. 고기도 잘 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부터 매년 다녔어요. 매년 한 4년 정도 매년 다녀보고 예. 거기서 해보다가 아예 귀찮은 거죠. 주로 여기서는 뭐 낚으셔요? 저는 이제 감성돔, 돌돔, 감성돔. 참돔. 어쩌면 물물기 말이죠. 아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섬 연도. 섬과 사람, 사람과 섬이 조화로운 공존을 선택했기에 연도는 오래도록 살기 좋은 섬, 아름다운 섬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꼭 가봐야 되겠다 품고 있었는데 그리던 고향처럼 그냥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광경들을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도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느껴져서 다시 꼭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섬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이곳은 7년 전 문을 연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 기업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유기농 쌀을 가공하는 이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1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공의 선두에는 청년 CEO 주지은 씨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경쟁하는 업체가 뭐 남양, 뭐 메일, 똥후디스 이런 그 큰 업체들이랑 거의 경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조그만한 업체가 어떻게 하면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보통의 과자는 회색 도시에서 사실 큰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다시피 과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넓은 바다, 그다음에 주변이 다 논밭이고 좋은 먹거리들을 언제든지 빨리빨리 수급할 수 있는 이 농촌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삶의 배경이 농촌이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은 씨는 서울에서 아동복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귀농을 제안한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촌이 블루오션이구나. 농작물을 팔지 못하는 이런 부분 또 그런 거를 2차 강호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은 보람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게 됐죠. 매년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든다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품 개발은 생각처럼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공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버리기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쌀 몇 톤 버렸을 거예요. 만들고 버리고 또 맛보고 계속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거의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밤새서 잠도 못 자고 그 노력하고 새벽까지 어떤 때는 코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코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뒤에 목 막 눌러주고 그래서 얼굴도 하얗게 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막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해답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잡초를 전부 다 우렁이가 잡초를 다 제거하고 건강한 땅에서 얻은 건강한 농산물이 해답이었던 겁니다.
그냥 일반미로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쌀로 과자를 만들어 봤더니 딱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그냥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고창에서 정말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길러가지고 쌀룬도 다 살아있게 도정을 해서 만든 쌀로 과자를 만들었더니 이게 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거 전혀 안 넣는데도 과자 자체가 달고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그래서 아 진짜 재료를 좋은 걸 쓰면 굳이 그 위에 자극적인 걸로 덮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그 먹거리가 나올 수 있구나. 자연의 품 안에서 정성껏 기른 농산물로 진심을 담아 만든 제품은 그렇게 세상에 선보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알릴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한동안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판로 개척이 시급한 문제였던 겁니다. 유료 광고라도 해서 판매를 하면 그래도 돈 들인 만큼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고를 해도 이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사세요 해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택배가 한 개도 안 나가는 적도 있었고 하루에 한 개, 두 개 나가는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 지은 씨는 그 한두 명의 고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내는 상자 속에 시골의 정취와 사람의 온기도 함께 실어 보냈습니다. 한 개, 두 개 들어오는 택배에 있어서 그 고객분한테 무조건 감동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택배 안에 뭐 밭에서 핀 뭐 꽃 같은 걸 넣어드리기도 하고 뭐 손편지를 써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고객분이 받으시면 무조건 감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박스 위에도 막 이렇게 안내 메시지 같은 거 있어요. 순두부처럼 살살 달아주세요. 뭐 소중한 먹거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적어 드린다든지 주문하지 않은 제품도 이제 드셔보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뭐 샘플 같은 것도 같이 넣어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케팅을 공부를 하는가 하면 다양한 마케팅 방안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때 그냥 제품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친근한 느낌과 좀 친구 같은 존재를 같이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이제 못 그리는 솜씨로 이제 쌀토끼라는 거를 되게 그렸어요.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근데 사실 굉장히 못 그린 그림인데도 그냥 그 느낌 그대로의 그 감성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입소문의 힘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제한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수출 제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량을 지금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저희는 그냥 그 양만큼 받겠습니다라는 하고 말씀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한 업체가 그렇게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정식 수출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고창에서 유기농 쌀을 기르는 35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했던 농가와의 상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쌀이 좋으니까 다들 드셔보시면 맛있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농사를 짓고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처리해 주니까 마음이 아주 좀 편합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하면서도 어떤 그 좀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 씨가 퍼뜨리는 긍정의 영향력은 고창의 청년 CEO 모임인 고창 청년 벤처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마케팅 경험과 온라인 판매법을 전수 중입니다. 네모 어플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내용만 기재할 수 있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또 공부하고 또 알게 된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배우는 점도 많고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 있어서 저도 그런 면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해 수입의 1%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 노력 중입니다.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가치의 가치를 스스로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대로 가공해가지고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수익을 또 환원하니까 너무 이 지역으로서 향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매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도 해주시고 또 겨울철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외롭고 계시잖아요. 4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분들 전해줄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아무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죠. 제가 가진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데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뭐 명품백을 사는 게 나의 희열이고 즐거움이라고 느낀다면 저는 이제 기부를 딱 해서 누군가한테 나 이만큼 또 영향력이 또 추가됐다, 아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일하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농산물로 느리지만 정직한 삶을 일궈나가는 우리의 지은 씨. 작지만 강하게 쉼없이 나아가는 당신의 청춘이 곧 전북입니다. 평화롭다. 꽃 예쁘다. 한적하고 평화롭고 이런 데서 살아보면 좋겠다. 좋겠다만 하지 말고 살아보세요. 깜짝아. 아니 살아보라고요? 어떡해요? 계산해서 살아보기 하면 돼요. 계산해서 살아보기? 농촌 시골 마을에서 살아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농촌살이의 즐거움을 맛보고 오래 머무르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귀촌 귀농의 꿈까지 꿀 수 있다는데요. 괴산에서 살아보기,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이 너무 평화롭고 예뻐요. 여기가 어떤 마을인가요? 여기는 둔일 올갱이 마을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때 형성된 마을이고요. 2006년부터 체험마을로 지정돼서 운영을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북도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살아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리포터님도 같이 한번 살아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시골살이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충북 괴산에서 살아보기.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둔일 올갱이 마을에서 살아보기 체험 시작합니다. 여긴 어디지? 아니 괴산에서 살아보라더니 이게 뭐예요? 이 옷은 뭐예요? 아이고 할 일이 많아요. 빨리 와요 빨리. 네? 빨리 와요 빨리. 네, 들어갈게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괴산에서 살아보기 하려면 할 일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 옥수수 벼순을 따는 거거든요. 네. 같이 한번 할까요? 겨순을 따라고요? 그럼요. 대표님 근데 이거 왜 뜯는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이게 영양분이 뺏겨. 그러면 이후에 저 옥수수가 달리는 게 작아지거나 현찮겠죠? 네. 그래서 이 젖순을 따줘야 영양분이 얘네가 다 빨아먹어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갈 테니까 이거 다 따고 오세요. 대표님! 옥수수를... 과연 윤수빈 리포터의 옥수수 겨순 따기 실력은 어떨까요? 어우, 수빈 씨 조심해요. 안 닫아요. 너 뭐니? 아이고, 엉덩방아
고추밭까지 찧어가며 옥수수 겨순 따기 작업을 열심히 한 우리 윤수빈 리포터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고추밭? 대표님, 저 여태까지 일했는데 또 이래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고추 끈을 매기 위해서 배낭을 매신 건데 네. 이제 고추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주렁이로 달면 무게가 무거워지잖아. 바람 불면 쓰러지거든. 그래서 그 넘어지기를 막기 위해서 고추를 자꾸 늘려주는 거거든요. 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쉽죠? 네. 근데 못하지. 또 하나. 농촌의 여름은 할 일이 많은 계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농작물을 관리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손을 움직입니다. 대표님, 이거 줄 다 끊겼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 썼어요. 네. 걱정하지 마요. 끈 많아요. 끈이 많아요? 다 해야지 이거. 다요? 이거 다? 네. 아, 대표님! 기다려요. 나 끈 갖고 올게요. 오늘 일복 터질 대로 터진 윤수빈 리포터. 고추밭 지지대 끈매기 작업을 끝내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대표님, 여긴 또 어디예요? 계산 살아보기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기는 트랙터를 배우는 곳인데 트랙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트랙터도 몰아야 된다고요?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농촌에서 일을 하려면 장비 다루기는 기본. 운전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트랙터 운전을 배워봅니다. 시동을 걸고 트랙터에 부착된 집게를 조작해봅니다. 와, 잘한다.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열심히 배우다 보니 장비 조작이 제법 능숙해지네요. 너무 재밌어요.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기하고 제가 트랙터를 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뭔가 장난감을 크게 가지고 노는 기분이에요. 쉬웠나요? 생각보다 쉬운데요? 저 소질 있는 것 같아요. 뜻밖의 트랙터 운전 능력을 발견한 윤수빈 리포터. 실제 이곳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는 청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집 텃밭에 물 주고 있었어요. 아, 그럼 저희 집 텃밭이라고 하신 거면 이 집이 혹시 네, 이 집이 저희 집입니다. 아,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제가 혹시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우와, 넓어. 지금 여기는 제가 혼자 살고 있고요. 네. 그 충북 미리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마을에 3명을 뽑아서 제가 청년 대표로 여기서 이렇게 혼자서 운 좋게 살고 있습니다. 정승환 씨는 유학을 다녀와서 영업일을 하다가 새로운 인생 활로를 찾기 위해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즐거운 귀촌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가짐이 일단 도시에서 살 때보다는 여유가 훨씬 더 많아지고 되게 즐겁습니다. 정승환 씨의 즐거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도망가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올갱이가 잡혀요. 우리의 윤수빈 리포터, 이번에는 올갱이 잡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네, 저 많이 잡았죠? 아, 많이 잡으셨네. 대표님,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여기 올갱이가 많으니까요. 아니, 근데 올갱이가 여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물이 깨끗하잖아요. 아, 그리고 돌이 많잖아요. 네. 이 올갱이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갱이 마을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저희 올갱이 잡아서 뭐 해 먹는 거예요? 아, 올갱이로 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올갱이 전을 만들어 먹을까 하는데 어때요? 올갱이 전이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갓 잡은 싱싱한 올갱이를 넣어 올갱이전을 부칩니다. 맛있는 올갱이전에 괴산의 명물 대약찰 옥수수까지 맛도 보니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풀려. 오늘 어때요? 하루 지내본 결과는?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저 너무 일만 시키시는 거 아닌가 해서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올갱이도 잡고 올갱이 전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하니까 확실히 이게 바로 힐링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곳에서 살아보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괴산에서 살아보세요.
아침 새소리로 하루를 연다. 나를 깨운다. 좋은 아침이다. 긴 여름날 엄마는 가끔 옥수수를 삶아주곤 했다. 여름에 쑥쑥 자라는 것은 옥수수만한 게 없다. 내 키도 내 마음도 옥수수처럼 쑥쑥 자라고 싶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 타이밍이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매워. 마을 곳곳에 나를 위한 간식이 놓여 있다. 맛있다. 최고의 요리는 아무래도 직접 해먹는 게 아닐까? 또! 떡떡선 기적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깔매기 노래하는 말리포라 내 사랑. 그 말리포에 힘내소가 왔습니다. 서해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이곳 말리포. 이제는 말리포니아로 불리면서 파도를 넘고 타는 서핑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났죠. 이 파도를 어떻게 넘고 있는지 오늘은 서핑 샵을 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7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서핑 전국 태안 말리포로 떠나봅니다. 좁빛 바다와 은빛 모래가 곱게 펼쳐진 서해 대표 해수욕장 말리포입니다. 그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머. 야, 진짜 서핑보드가 있네요. 크다. 서해에서 서핑을 즐긴다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계신가요? 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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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소. 힘내소. 태안을 서핑의 도시로 만든 분이죠. 국내 1세대 서퍼 이형주 대표입니다. 서핑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 동해 쪽을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서해에서 서핑한다고 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젠 그 파도 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선 왔는데 정말 외국처럼 파도가 좋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젠 뭐 말리포에 파도가 들어오면은 계속 말리포만 오고 다른 데는 안 가고 말리포만 오다가 말리포가 파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남해도 가고 동해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리포에서 서핑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형주 대표. 홀로 서핑을 즐기러 오다가 지난 2013년 서핑숍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졌죠. 저도 말리포에 오랜만에 왔는데 오면서 놀란 게 곳곳에 말리포니아라고 있더라고요. 네네. 말리포니아는 이제 캘리포니아랑 말리포라는 그 이름의 합성어를 만들어서 서퍼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도처럼 말리포가 이제 파도 좋게 타기 좋게 들어온다고 해서 말리포니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얇아진 지갑 때문일까요? 말리포니아를 찾던 관광객 수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일단 수업은 뭐 7세 이상이면은 다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도 상관없나요? 몸무게는 상관이 가끔 있긴 한데 뭐 대체적으로는 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큰 보드를 드리면 되니까 얘랑 같이 해도 되나요? 힘내소랑? 힘내소 뭐 수고해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소탈은 오늘 내려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사실 힘내소는 저에게 솔로몬의 머릿결 같은 존재거든요. 저희 정체성인데 내려놓으면 안 되지만 또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잠시 또 내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말리포가 말리포니아로 불리는 이유 수심이 얕고 바닥의 경사 또한 일정해
초보자가 서핑을 배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힘내소가 떨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못 알아보실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평생 처음으로 서핑에 도전합니다. 저를 서핑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말리포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서핑샵에서 일하고 있는 박건이라고 합니다. 서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무게 중심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냥 바다와 대화하고 바다 위에서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또 자신이 있거든요. 네. 즐기면서 대화하기, 바다야 기다려 간다. 잠깐 저 일단 지상에서 먼저 훈련을 하시고 또 이제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입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훈련이 먼저이군요. 네네네, 그쵸.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서핑도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앞쪽 부분을 노즈라고 합니다. 노즈. 코라는 뜻이고 뒤쪽 부분은 테일. 이 윗면을 데크 혹은 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아랫면을 바텀. 탑과 바텀을 잇는 이 양 사이드를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느러미 같이 생긴 건 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리쉬입니다. 이 리쉬는 보드와 서퍼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예요. 저희가 먼 바다를 나가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바다에서 서퍼와 보드가 멀어지지 않게,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고, 서퍼를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이자 놓친 보드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도를 잡는 걸 알려드릴 건데 패들링이라는 동작입니다. 패들링은 보드 위에서 속력을 내기 위한 동작이고요. 자, 패들링 할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발가락 위치는 이 핀 버튼 근처에 무릎은 모아주시고 발가락 세워주시고 상체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패들 준비, 패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에도 파도가 오는지 한번 봐주시고 업! 맞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별거 아닌데요? 맛있겠는데요? 네, 잘 하셨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보드 위에서 노를 젓다가 잘 일어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방 따라하겠더라고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자세가 괜찮지 않나요? 바로 파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도 잡으러 갑니다! 얼마 만의 바다인가요? 물에 들어가니 스물스물 흥이 올라옵니다. 파도를 잡으러 파도야 간다! 가지고 보드가 처음이라 아마 중심 잡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이러지? 원래 처음에는 조금 다들 그러세요. 보드 위에 올라가서 잘 엎드려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엎드리는 게 안 되네? 두 발로 서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한데요. 힘내서의 습성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중심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레저 스포츠가 그렇지만 이 보드도 매력 있네요. 도전하고 꼭 성공하고 싶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드 위에만 서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두 다리. 어째서 제 의욕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끝없는 도전 끝에 점점 몸이 적응해 가는데요. 자, 보세요. 됐다. 다들 다 뜨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서핑 너 이 녀석,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무야호! 이야! 오! 처음에는 이 될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나도 모르게 파도를 가르고 있네요. 이게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서 아마 맨 처음 서핑을 접하시는 분들도 즐기시기에는 아마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핑 즐기러 말리포로 오세요. 한바탕 서핑을 배우고 나니 배꼽시계가 요동을 칩니다. 서핑숍 식구들과 함께 자장면을 나눴는데요. 왜 좋아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순수한 바다를 닮아서인지 서핑숍 직원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더라고요. 대표님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더라 한 2m 정도 됐나? 저 정도 저 느낌이었는데 제가 딱 저 느낌으로 옆으로 싹 가르고 딱 착지.
쓰는 건 맞는데 2m 파도가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나요? 타는 거는 뭐 처음 타는 것 치고는 되게 잘 타셨는데 2m 파도는 좀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시면서 화기하고 늘 가족 같은 분위기겠어요. 뭐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서핑 이외에도 푸른 바다 위를 거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닭섬 산책로라고 아시나요? 서해바다와 울창한 송림을 두루 즐길 수 있는 해변길인데요. 지난 3월에 생긴 말리포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답답했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야, 좋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둘러볼 수 있게 길이 조성이 잘 돼 있네요. 네, 태안군에서 뭐 안면도라던가 아니면은 태배전망대 이런, 그다음에 천리포, 모항 이런 쪽에 해변 둘레길을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말리포에도 보면은 이렇게 구름다리라던가 이렇게 해변길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둘러보는 것도 관광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제가 정해드립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말리포 어떠신가요? 힘내서 커버세요 신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고 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되시죠? 그렇다면 말리포는 어떠신가요? 말리포에 오시면 풍부한 먹거리와 말리포의 선셋이 정말 최고입니다. 서핑의 매력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정말 재밌게 즐기고 가실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말리포에 오셔서 바다에 풍덩! 서핑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세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광업계에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파고, 서해는 서핑의 불모지라는 인식을 바꾸고 말리포에 서핑 문화를 정착시킨 개척 정신으로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넘어져도 고! 좋은 파도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말리포니아 서핑 업계 모두 힘내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한반도. 그만큼 파면 팔수록 끝이 없는 것이 역사 공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고리타분한 역사도 체험이 함께하면 재밌어지기 마련. 조선 최초의 역사를 배울 준비 되셨나요? 출발합니다. 백악기 공룡 화석이 곳곳에서 발굴되고 삼국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조문국 사적지가 남아있는 곳.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레벨부터 다른 유구한 역사의 고장 경북 의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조선 최초의 통신사 이야기를 테마로 한 여행지가 있는 곳 단밀면 생송리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저기 강 위에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멋진 나룻배가 한 척이 있는데요. 왠지 저 배를 타면 과거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황포 돛대의 이름은 율정호. 일명 통신사 손으로도 통하는데 약 40분 동안 1400년대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정호 선장 김능단 반갑습니다. 우리 율정호는 조선시대 박서대 선생님께서 율정이 하셨는데, 박 선생님께서는 우리 의성군 비한말 태어났고 비한박씨 희조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일본의 최초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신 분이고, 그리고 조선통신사는 사신들만 간 게 아니고 우리 문화설사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신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으로 오가던 최초의 외교사절단을 조선통신사라 불렀는데요. 19차례에 걸쳐 파견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외교사절단이었던 통신사와 의성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우리 의성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통신사선 가는 중간 길목이 되겠고, 우리 의성에서 통신사를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초로 갔다 오신 박 선생님께서는
의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율정 박서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병산정이 의성군 비안면에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는 선생이 일본을 오가며 쓴 시가 새겨져 있죠. 이렇게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의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율정호에 오른 기정 씨의 마음도 새삼 달라집니다. 와, 정말 멋지죠? 그 옛날 통신사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일본을 오갔던 것처럼 이 조선통신사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박서생 선생의 호를 붙인 이름 율정호. 여러분도 율정호를 타고 역사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문물을 교류해온 율정 박서생 선생은 개혁적인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만들었다는 박서생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공원 같지만 여기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요. 예쁜 꽃들도 있고요. 녹색이 아주 눈이 편안해지는 멋진 공원. 박서생 공원인데 청년 박서생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선생께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수차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농업을 개혁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의성 지역인의 청년들이 새로운 농업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곳에 청년통신 예술촌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옛날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농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을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이라 이름 붙였다는데요. 지난해 청년 창작촌이 첫 문을 열었고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틈날 때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고요. 얼마 전에도 재능 기부로 열린 청춘 원데이 클래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주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이곳 의성의 주민분들과 함께 예술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우리 청년 대표님 어떻게 해서 의성에 자리를 잡게 되셨나요? 저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창업팀으로 의성에 전입하게 되었고 의성 특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영상이나 교육 콘텐츠를 통한 예술 활동을 기획한다는 청년 대표들. 박서생 선생이 농업개혁을 이뤄냈듯이 청년들도 농촌의 변화를 위해 꾸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농촌을 개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살까? 더욱더 재미있게끔 살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보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인간다움, 가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건데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예술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삶을 또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청년 대표들. 그저 오래된 역사로만 여겼던 조선통신사 이야기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지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프로젝트가 예술의성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성, 예술의성이라고 하는 이제 중의적인 이름을 시작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은 예술의성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보고 싶은 거는 그 협동조합에 함께 했던 저희와 몇 년간 같이 했던 예술가들이 이 예술 창작촌에 다시 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시 배워보고 그 주민들이 실제 공연을 해보는 형태의 예술이 계속해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통신사 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날 모습도 응원해주세요. 오늘은요 율정호를 타고 역사 이야기도 듣고요 또 박서생 선생의 개혁 정치를 계승한 청년 창작촌의 예술가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꼭 걸어봐야 하는 곳 바로 이곳 낙담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군을 경계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기행은 여기를 걸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의성의 역사 이야기 찾아서 꼭 한번 와서 걸어보세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의성군, 저쪽은 상주시.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낙담보 다리 산책도 이색적으로 즐겨보세요. 경북 의성에서 함께한 역사기행 어떠셨나요? 조선 최초의 통신사를 이끈 3사 중 한 명이자 수차를 개발해 농업개혁을 이뤄낸 율정 박서생 선생. 그와 인연이 깊은 의성에선 조선 통신사선 대신 율정호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있고요. 제2의 율정 박서생을 꿈꾸는 청년 예술가들이 농촌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가 흐르는 고장 경북 의성에서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면 어떨까요?